안녕하세요, 지경홍 선생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따뜻하네요. 근데 날씨가 구리구리합니다.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아요. 햇볕 없고 따뜻한 거. 어제 저희가 이거 잘 받쳐놓고 가고 넘어가지 않게 잘 만들어서 현재 아침에 나와서 확인한 상태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자, 오늘도 작업 열심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화도 쪽에서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거 지으신 거예요? 이거 주택이 조그매요. 이거는 뭐 크진 않은데 2층 건물이라 실내 명함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두 개가 2홍이고 나머지 200짜리라 크진 않아요 건물이. AC빔 보러 왔습니다. 오전에는 날씨가 좀 꾸물꾸물 해가지고 저희 작업자분들 세 분께서 어제 올려놓은 유로폼을 좀 이제 더 보강을 해야 됩니다. 더 보강을 해야지 나중에 콘크리트를 저 안에 타설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어제는 서 있을 수만 있게 만들어 놓고 간 거고, 이제 더 강력하게 보강을 해서 완벽히 구조물로 만들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 만들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오늘 원래는 철근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셨어야 돼요. 들어오셨어야 되는데 철근하시는 분들이 어제 전 작업장에서 일을 못 마치셨는지 오늘 오전까지 그 작업장에서 일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저희는 이 유압 절단기랑 밴딩기 이런 거 다 준비를 해놨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원래는 철근 하시는 분들이 오늘 들어오셔서 철근 가공을 좀 미리 해놓고 한 2분 정도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다른 인원들이 들어오셔서 철근 배근을 이렇게 하는 그런 일정을 짜놨는데 현장에 또 변수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예상하는 그런 바운더리 안에 들어있긴 한데 일단은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계획이 없었던 H빔을 좀 보러, 뭐 빔을 볼 필요도 없죠. 근데 이제 공장도 많고 업체도 많잖아요. 뭐 전화로 거래하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일단 저희 소장님이랑 공장을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여기 김포 근처에 있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이랑 상담을 좀 했고요. 저희는 일단 빔의 계획은 일단 재단하고 홀 가공만 이제 맡겨서 가져올 생각이고요. 이게 빔이 그래요. 한 본이 10m 정도 되는데 이거를 주문할 때 10m 짜리를 가져다가 8m 잘라서 쓰고 2m를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2m 로스가 난단 말이에요. 뭐 받아가지고 팔아먹으면 뭐 지금 한 1톤에 키로에 8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팔 땐 200원이에요 600원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문할 때 미터로 넣을 수 있어요. 철강에서 빔을 뽑아낼 때 우리가 만약에 7.5m 짜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8m로 주문해서 50cm를 버리고 9m 짜리가 필요하다 그럼 그냥 9m 짜리 신청하면 되고요. 꼭 재단되어 있는 10m 짜리를 사다가 쓰실 필요는 없다. 요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7.5m가 필요하다 그럼 8m 짜리 사가지고 50cm를 잘라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업체에서도 그렇게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또 합리적인 소비의 시작이 아닐까 그렇게 싶고요. 그래서 저희는 H빔을 도면을 그려서 어떤 H빔에 어떤 가공, 그러니까 홀입니다. 홀. H빔이 이렇게 볼트로 딱 채워야 되니까 그거까지만 이제 도면을 그려가지고 그 업체에 넘기면 업체에서 빔을 재단하고 잘라고 해가지고 자른 다음에 홀을 다 뚫어서 상차를 해서 저희 현장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뭐가 빠졌느냐? 용접이 빠졌어요. 빔에 다른 게 이렇게 그 뿔따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빔을 용접을 해야 됩니다. 용접은 저희 현장에서 할 겁니다. 소장님 전공이 H빔 용접이시기 때문에 현장에 깔아놓고 현장에서 용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까지 여러분께서도 용접만 하는 또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내서 거기서 용접을 해서 받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행운이죠. 저희는 아주
럭키하게도 저희 소장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섭외를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자재를 수급해서 용접을 직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물류비 한 번이 절약이 되고요. 그리고 뭐 인건비나 이런 것도 많이 세이브가 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H빔은 그렇게 현장에서 제작을 할 겁니다. 뭐 제작해봐야 용접밖에 없어요. 용접만 하면 되는 거라서 그냥 주구장창 용접만 하고 색깔만 칠하면 됩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슈는 철근공들이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다는 게 제일 큰 이슈입니다. 이러면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투입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큰 변수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어제같이 저희가 크레인을 불러놓은 상태에서 일을 하기로 한 작업자들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 굉장히 큰 로스와 리스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오롯이 건축주가 떠안아야 될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러면 되게 힘들어져요. 좀 짜증나고 지출하지 않아도 될 그런 금액들을 지출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현장에도 밴딩기와 커팅기가 와 있습니다. 8만원, 4만원, 12만원이에요. 저거 오늘 안 쓸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갖다 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어제 빌려왔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이제 작업비를 내야 됩니다. 12만원의 손해가 발생했어요. 이거 어떻게 예측할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또 어제 저녁 때도 연락을 줬으면 됐을 텐데 이제 좀 짜증나요, 이런 게. 이게 진짜 아무리 준비해도 예측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로 상호 긴밀히 연락을 해가지고 그 밴딩기, 커팅기 좀 내일 못 쓸 것 같아. 그럼 아침 일찍 좀 갖다 주고 와.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거기 갔다 오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럼 또 한 사람이 여기서 일을 못 하고 이게 짜증나는 일입니다. 짜증나요. 완벽히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요. 어느 정도는 한 10%는 로스를 깔고 가야 될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아직도 아쉬워요. 스케줄러를 아무리 정확히 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한 3명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 이런 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다른 직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오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전에 저희는 빔 회사를 가져왔고요. 도면을 그려서 이제 빔을 견적을 요청을 받고, 자, 빔은 견적을 어떻게 받냐면 빔 가격과 그리고 커팅하는 재단 가격, 그리고 홀을 뚫는 가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견적을 받고 주문을 넣으면은 언제까지 납품이 가능하다. 그거를 이제 컨펌을 하면 이제 제작이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현장은 한 13톤 정도가 빔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13톤이면 아주 작은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이 안 돼요. 돈이. 자, 그래서 빔은 그렇게 저희가 작업을 할 예정이고, 이게 뭐 큰 문제가 발생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께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작은 게 굉장히 커요. 그냥 그런 거죠.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이제 엄청난 그런 데미지를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 일 안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계획이 틀어지는 것 자체가 내가 정말 지금 직영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세상 모든 건 이 정신력과 이 사람의 의지에 달린 거기 때문에 이런 작은 이런 변수를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런 자잘한 것들의 그런 습격, 작은 금액들의 그런 변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조심을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전은 그렇게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22일 차입니다. 점심 먹고 오후에 또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의 삶, 인생극장, 건축주의 삶.
매지핀을 줍는다. (30원씩) 줍고 계십니다. 이게 건축주의 마음이에요. 현장에 저 멀리 차가 섰을 때 오는 긴장감,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긴장감. 자, 현장은 더 깔끔하게 힘있게 리오펌이 서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조금 이게 좀 부실한 느낌이 있었는데 저희가 막 보강을 해가지고 굉장히 강력해졌어요. 지금 딱 직각으로 딱 기립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할마를 쓰고 현장을 투어하고 있습니다. 자, 거의 뭐 마무리 됐어요. 보강은 내일 이제 철근하시는 분들 오시면은 바로 뚝딱뚝딱 작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안에도 여기 다 뚫려 있었거든요. 여기 다 꼬맸죠? 이렇게 다 이제 어제 하나씩 붙인 거 있잖아요. 그 옆에 이제 틈들을 전부 다 메꿔서 오늘 다 마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쪽 판 떨어져 있었는데 가운데 다 붙여줬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코너 딱 돼가지고 전부 다 용접으로 해버렸네요. 여기는. 아무튼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철근 사장님들이 들어오셨어야 되는데 안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루즈한데 뭐 어쩔 수 있나요? 이거 뭐 인간이 하는 일이니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막 그런 거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지경훈 선생입니다. 오후가 시작됐습니다. 자, 제 안전을 걱정해 주셔서 저는 헬멧을 착용했습니다. 저 턱긍이 어디 도망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화는 원래 신고 있었습니다. 안전화 신고 있었어요. 네, 안전합니다. 코오롱에서 나온 좀 예쁜 안전합니다. 네,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안전모 쓰고 저희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사다리 전면 사용 금지, 그리고 뒤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인 이상 잡아주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한 명이 꼭 안전장치를 착용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협소한 곳, 오마나 비계가 들어갈 수 없는 곳, 그것도 사용할 수 있다고 구독자분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제가 오전에 H빔을 이제 보러 갔다 왔고요. 굳이 공장까지 갔다 온 이유는 불신의 사회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분들의 공장을. 김포에 있어서 잠깐 다녀왔어요. 꽤나 큰 자동화 라인을 가지고 있는 H빔 가공 업체였습니다. 뭐 큰 문제가 없는 한 그분들과 거래를 할 것 같고요. 지금 도면을 좀 작성 중이고, 일반 도면 가지고 그분들한테는 주문이 안 됩니다. 책임 소재 때문에 저희가 빔 하나 얼마, 길이, 가공 홀 해가지고 딱 발주를 넣어야지 견적이 나옵니다. 지금 저희 소장님께서 작성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발주를 넣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내용은 샌드위치 판넬 주택, 조립식 판넬 주택,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이런 말 하자마자 좀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뭐 판넬 주택은 춥다, 덥다, 그게 무슨 집이냐, 창고지, 뭐 이런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주택의 골조는 다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뭐 ALC나 목조주택, 철콘주택, 일반 골조 샌드위치 판넬 주택, 경량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 주택,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전부 다 뭐가 그냥 특출나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미 정답이 정해졌겠죠. 그냥 여러분, 내 돈이 풍부했을 때 뭘 지을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 선뜻 답을 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답이 잘 안 나올 거예요. 그거는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쁜지, 나와 잘 맞는지 잘 모르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번에 그래서 저희는 이 토목공사가 모두 종료되고 주차장까지 올라간 다음에 되메우기 한 후에 이 부지 위에 250평 이 부지 위에 일반 철골조 H빔으로 세워진 일반 철골조 위에 샌드위치 판넬로 붙여서 만드는 합리적인 주택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주택을 지으려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집은 소모품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집은 인간이 유한하듯이 집 또한 똑같이 그렇게 유한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망가져요. 망가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 집을, 저는 그래요, 그냥 소모품이에요. 너무 열심히 지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봤자 그 투자한 것만큼 더 좋게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집 지어보고 느낀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샌드위치 판넬 합리적인 아주 가성비 좋은 이 주택을 만들기 위해 H빔으로 골조를 올릴 거고요. 그리고 판넬을 붙이고 저희가 원하는 걸로 마감을 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샌드위치 판넬 주택의 장점은 이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단열과 보온성, 이런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넬집은 춥다, 덥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잘못 지어진 집들의 그런 데이터를 여러분께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넬 주택을 지으면 굉장히 따뜻해요. 제가 그 집에 살아보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신 것만큼 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단열이 잘 돼 있어요. 대신 전제 조건이 있죠. 집을 잘 지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 샌드위치 판넬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너무 투자 대비 가성비가 거의 완벽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그 뭐 많은 질문들을 하실 거예요. 뭐 불나면 다 타서 죽는 애 마네 이런 말도 하실 텐데, 불나면 다 죽어요. 나중에 제가 샌드위치 판넬 다 태워 볼게요. 타는지 안 타는지. 진짜 더럽게 안 탑니다, 진짜. 그래서 그런 오해의 부분들을 좀 풀어가는 게 이번 또 제 100일 직영일기 챌린지에 좀 숙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판넬 주택의 그런 장점, 그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를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감재의 관용성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감재, 외부 내부 다 똑같습니다. 외부에 뭘 붙였을 때 굉장히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시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목조나 뭐 철콘 뭐 이런 것도 다 붙일 수 있어요.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지만 작업이 좀 복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붙일 수 있는 것들이 한정적이게 됩니다. 뭐 목조주택은 뭐 세라믹 사이딩이나 스타코플렉스, 조적, 뭐 이 정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철콘 주택은 뭐 돌을 붙인다든가 뭐 석재, 뭐 조적 이런 것들 많이 하시죠. 뭐 할 수는 있죠. 철콘 주택에 세라믹 사이딩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철근 콘크리트 벽에다가 하지를 걸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작업이고 굉장히 많은 비용과 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모두 통틀었을 때 저는 샌드위치 판넬의 이 일반 철골조 건물, 이런 건물들이 확실히 마감에 이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저희도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 판넬 주택을 지금 디자인하고 마감을 할 건데 앞으로 한번 보시면은 되게 재밌으실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지은 저희 집은 세라믹 사이딩으로 이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자재였는데 지금은 너무 일반화되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자재가 되었죠. 왠지 모르겠지만 남과 다른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샌드위치 판넬 집에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은 그런 것들로 마감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비용적인 면이나 시공 방법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진 못해서 정확히 뭘로 할 거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 샌드위치 판넬로 만드는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단열이나 뭐 가성비 이런 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그 어떤 것도 기본적으로 그거는 가져줘야 될 그런 집의 기본적인 기능들이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그 어떤 집도 기능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단열재를 두껍게 쓰고 단열을 하고 또 단열을 하고 내장에도 단열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맞추면 단열이라는 거는 어떻게든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장재 그리고 내장재 마감을 어떻게 쉽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여기에 표현할 수 있는가 라는 것에 저는 샌드위치 판넬 주택이 훨씬 더 용이하고 편안하다, 그런 관용성이 굉장히 많다, 뭐 이런 것들을 이 건물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외장재라고 생각하면 몇 가지 생각을 해볼게요. 뭐 제일 저렴한 것부터 생각하면 스타코 플렉스라고 그러죠. 스타코 플렉스는 또 브랜드 이름이고 스타코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적,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는 뭐 징크 판넬. 징크랑 징크 판넬은 또 틀려요. 징크는 샌드위치 판넬 붙이고 한 번 더 붙이는 거고, 징크 판넬은 샌드위치 판넬이 외벽이 징크로 나온 겁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파벽돌, 네, 요 정도. 또 생각해보니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대부분 요 안에서 색상과 모양만 조금씩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집들을 건축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에 정말 제가 생뚱맞은 재료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스레트라고 하죠. 스레트. 옛날에 스레트는 성면 같은 걸로 만들었는데 철판으로 만들어 놓은 슬레트가 있습니다. 함석판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거를 붙인다고 한번 해볼게요. 뭐 모양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천안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축구센터. 거기 앞에 가면은 4층 H빔 판넬 상가주택이죠. 판넬입니다. H빔 상가에 전면을, 사방을 전부 다 반짝거리는 함석으로 붙여놓은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보시면 굉장히 특이해요. 근데 이 건물이 목조였으면 붙일 수 있었을까? 아니면은 철콘이었으면 이걸 붙이는데 쉬웠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판넬 주택이기 때문에 이게 시공이 너무 편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붙여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 판넬에 방수, 일단 판넬만으로도 이제 방수는 됩니다. 물이 거꾸로 흐르지 않는 한 안으로 침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판넬에 방수 시트지를 한번 다 감쌉니다. 목조주택처럼 타입백을 치든 아니면은 방수 시트지를 붙이든. 그리고 나서 그 외부에 뭘 붙여도 이 집의 형태만 달라질 뿐 기능적 어떤 영향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공법은 틀립니다. 예로 이제 목조주택의 세라믹 사이딩을 댔을 때는 이 목조주택의 목조와 이 세라믹 사이딩 사이에 공기층이 형성돼서 여기로 공기가 순환하는 뭐 이런 형식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든 이렇게 바짝 붙이면 안 돼요. 목조주택에. 그러면 이제 이 공기가 숨 쉬는 걸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제 판넬 주택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판넬 주택 명칭을 뭐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함께 또 이걸 고민하고 싶습니다. 조립식 판넬 주택. 이게 좀 그렇잖아요. 조립식 창고. 뭐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창고니까. 하지만 주택인데 목조주택 멋있잖아요. 철근 콘크리트 주택 멋있어요. 뭐 패시브 하우스. 굉장히 멋있는 말들이 있는데 왜 이 판넬 주택은 멋있게 네이밍할 수 없는가? 가성비 주택? 이거 좀 그렇고요.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좀 예쁜 거를 좀 지어봐 주세요. 오늘의 미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량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 주택이나 일반 철골조 H빔의 샌드위치 판넬 주택, 이런 것들의 예쁜 이름, 누구나 들으면 좋아할 만한 그런 이름, 이런 것들을 좀 적어봐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제가 선정해서 앞으로 저는 이 샌드위치 판넬 주택을 그런 이름으로 계속 불러보려고 합니다. 저 혼자 바꾸면 뭐 바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너무 그 옛날에 춥고 덥던 그런 것들을, 그런 이미지를 지울 수가 없어요. 샌드위치 판넬 주택이라는 말 자체가. 하지만 수십 년간 이제 공법이 발전하면서 지금의 샌드위치 판넬 주택은 과거보다 굉장히 따뜻하고 효율이 좋은 그런 주택으로 거듭나 있거든요. 심지어 저희 소장님께서는 주택을 되게 많이 지으러 다니셨는데 거기서 남은 똥가리,
판넬을 45도 각쳐서 항상 이제 시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45도 각친 것만큼 요만큼씩 남아요. 요거를 거꾸로 45도를 붙여가지고 집을 지으셨다는데, 집에 나중에 한번 제가 탐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가성비와 효율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 말은 아직도 샌드위치 판넬 조립식 주택이에요. 이게 좀, 이 이미지를 탈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해볼게요. 자, 댓글에 한번 예쁘고 가성비 좋은 멋있는 말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독일식 창호, 미국식 삼중 창호. 뭐가 있어 보이잖아요. 저희도 한번 있어 보이는 이름을 한번 지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건축, 이 현장의 H빔 일반 철골조 판넬 주택은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할 거고, 그게 외장재 뿐만 아니라 내장재, 내장은 전부 다 노출로 할 예정이고요. 그 노출했을 때 느낌이 마감한 것과 똑같은 그런 느낌을 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마감하는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고요. 굉장히 미리 그 마감을 생각하면서 시공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누군가 한번 이 길을 걷는다면 그 뒤로 따라오는 분들은 굉장히 편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과거에 저희 집을 지을 때 그렇게 2층 주택을 전부 다 노출로 했고요. 거실에 섰을 때 천장까지 높이가 6m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집을 방문하셨을 때, 그리고 사진으로 봤을 때, 저 집은 추울 거야, 저 집은 굉장히 더울 거야,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죠. H빔은 왜 감싸지 않는 거야? 그냥 내비두면 안 되지, 저건 짓담한 거야. 그리고 덴조라고 하죠. 천정을 안 치면 이 집은 짓담한 거야. 그런 사고방식들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건축주 맘입니다. 내가 안 막으면 안 막는 거고, 빔을 노출하면 그냥 노출한 겁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건축주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게 단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느냐? 저는 제가 살아본 사람으로서 별 차이 없습니다. 집을, 판넬을 제대로만 붙인다면요. 판넬을 45도로 각을 치고 그 어떤 것도 철판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서 열교를 만들지 않는다면 판넬 주택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단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부를, 빔을 감싸지 않아도, 내부에 내단열을 하지 않아도, 천정, 덴조를 치지 않아도 따뜻하고 시원한 그런 집이 되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아니야 라고 말하면은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네, 저는 그런 집을 살고 있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 경험을 말하는 거지 제가 허구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게 저는 이 집을 마무리를 할 거고요. 앞으로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이밍 조립식 판넬 주택, 아주 멋있는 말, 여러분 하나씩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첨되신 분께 제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면 유튜브에서 혼납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만나게 되면. 자, 오늘은 일이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뒤에 보이시는 거대한 벽이 보이시나요? 네. 자, 오늘 변수가 좀 있었죠.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일을 들어오셨어야 되는데 일을 못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내일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 저희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한 10명 정도 현장에 투입을 해가지고 일을 할 거고요. 이 옆에 요 토지에 건축주께서 건축을 할 예정이신데 착공을 다음 주 수요일쯤 하신다 그러셔서, 요 토지에다가 저희가 펌프카를 좀 주차를 해야지 저희가 이 타설이 좀 쉽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끝내려고 일단 좀 인원을 투입해서 저희가 좀 빨리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현장을 한번, 지금 다 마무리가 됐거든요. 내일은 이제 철근 넣고 또 이제 그 거푸집 반대쪽을 쫙 붙이면 됩니다. 어제 저희가 이걸 세웠잖아요. 세워서 이제 코너, 이렇게 틈 이런 데 전부 다 막고 전부 다 튼튼하게 딱 묶어 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일단 뭐 여기는 안 넘어가게 다 잡아내 놨고요. 이 안에도 지금 딱 수직으로 딱 섰습니다, 벽이. 어제는 조금 좀 문제가 좀, 어제는 조금 이게 좀 불안불안하게 서 있었다면 오늘은 정확히 딱 섰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너도 다 마무리를 했어요. 이런데 딱 직각으로 코너제 써가지고 여기도 전부 다 섰고, 여기도
딱 구멍난데 싹 다 메우고 딱 독립적으로 딱 서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 전부 다 마무리를 했어요. 옆집하고도 여기가 구멍이 나 있었는데 이거 다 메꾸고 전부 쫙 섰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거 인원이 이제 저희 현장에 들어오시기 시작합니다. 자, 이럴 때 되게 긴장돼요. 내일 뭐 하루에 인건비로 지급되는 것만 해도 수백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인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일을 하시긴 하실 텐데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머리를 굉장히 잘 쓰셔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서포트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한번 이렇게 잠깐 이렇게 놀게 되면 굉장히 엄청난 손해로 다가오기 때문에 내일 아마 나가는 인건비 뭐 한 35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게 긴장되는 거예요. 잠깐 하면은 그냥 10명이 놀아버리면 이게 시간당 인건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긴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어제 크레인 올릴 때도 좀 긴장됐는데 내일 같은 날은 더 긴장되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2일차 마무리를 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전 항상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이바 안전은 항상 신고 있고요. 하이바 잘 쓰고 다니겠습니다. 자, 오늘은 끝나서 모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 오프닝 저녁 클로징은 항상 이 모자를 쓰고 있겠습니다. 오해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경 홍선생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의 지경 홍선생입니다. 제가 오늘 현장에서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한 것도 있고 해서 촬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또 이렇게 차를 세우고 일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 얼굴이 황금빛인 이유는 이쪽으로 지금 일몰이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실까요? 자, 여기 외포항이고요. 이렇게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지경은 안전화입니다. 자, 이 녀석은 제가 신고 있는 안전화고요. 제가 그냥 예뻐가지고 요거 샀어요. 여기 안전화에 보시면은 이렇게 라벨이 붙어 있죠. 읽어보시면 한국산업안전공단 인증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인증한 안전화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안전화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안전화의 특징은 발가락을 보호하는 요 앞부분에 쇠가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중량물이 떨어져도 발가락이 다치거나 이런 거를 막아줍니다. 이게 가장 큰 안전화가 다른 신발과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바닥, 여기 못이 찔려도 못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장치들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버텨줘요. 그래서 이 안전화를 꼭 신으셔야지 작업할 때 발을 보호해 줍니다. 발이 다치면 일을 하지 못하시니까 굉장히 큰 이게 신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안전화를 꼭 사용하셔서 현장에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 안전화가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 하나 더 있죠. 헬멧, 안전모 또한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께서는 안전모도 꼭 착용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 안전모는 똑같이 한국산업안전공단 인증 필이 들어있는 안전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이쁘고 안 이쁘고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좀 이렇게 필증을 받은 정상적인 KS 마크를 받은 걸 사용하시면 되고, 안전모를 사용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한 가지입니다. 자, 한번 어떻게 하다가 머리에 뭐가 떨어져서 맞았어요. 근데 안전모 때문에 여러분이 다치지 않으셨겠죠? 근데 그 안전모를 다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 안전모는 폐기하시고 새로운 안전모로 바꿔서 새로운 안전모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한번 충격을 받은 안전모는 100%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머리에 뭘 맞았거나 안전모가 충격을 받은 후에는 새로운 안전모를 사용하셔서 작업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지경은 안전장치, 산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두 가지입니다. 안전화 그리고 안전모입니다. 꼭 사용하셔서 안전사고를 예방하시는 가장 안전한 현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지경 홍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